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철강 업종의 주요 지표를 리뷰해 보는데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이 있는 열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가 추이입니다. 2021년부터 굉장히 부진했죠. 부진이 이어졌는데 중국이 이제 도시 봉쇄하면서 부진이 이어졌고요. 2022년 말부터 이제 포스코가 그냥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밸류체인의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그 열연의 기업들, 열연 대리점들인데 자그마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문배철강이라든가 한일철강, 부국철강 같은 기업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스코만 움직이고 아직 열연 시장은 움직이고 있지 않다.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중국의 철강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련 가격, 철강 가격, 내경 가격 다 떨어지고 있고요. 또 4월 중국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보면 여기 이제 인프라 투자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고 기대보다 부동산 투자는 아직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철강서 설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로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열연을 만드는 대표적인 생산 설비입니다. 철강석과 유연탄을 수소로 만든 코코스, 스켓석을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1200도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이렇게 코코스가 타면서 철강석을 녹이고 이게 이제 샘물이 되는데요. 샘물로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이 열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연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제품은 열연이고 중요한 원재료는 철강석.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둘 다 고로 설비, 전기로 설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열연 시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둘 다 공통적으로 고로가 중요한 것이고 포스코는 열연에다가 후판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현대제철은 열연에다가 철근이 중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전방 산업은 자동차 전자기기이고요. 후판은 조선 쪽이고 그 다음에 철근은 이제 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지난 3년의 추이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이미 찍었어요. 찍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기인데요. 시가총액은 최근에 31조 4천억 정도 수준되고 PER은 14배, PBR은 0.52배, 그 다음 시가배당률은 3.2% 정도 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한 7천억 정도 나와서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었어요. 작년 4분기는 포항공장 침수 영향으로 적자가 났고 그 영향이 올 1분기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익의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대략 한 4조 6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의 주가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대 시가총액은 4조 6천억 정도, PER은 4.6배, PBR은 0.25배, 시가배당률은 2.8% 정도 됩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그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은 2,400억인데 2,400억 대비 3,300억 수준으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2023년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조강 생산량, 다시 말하면 샘물을 생산하는 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파란색은 중국이고 이 빨간색은 우리나라입니다. 둘 다 2023년 들어와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을 따져보면 이번 1월달, 2월달, 3월달 들어와서 조강 생산량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조강 생산량 자체가 이 중국의 그 감산 정책에 따라서 일정 부분 유지된다면 철강 업황은 더 좋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얼마나 감산으로 조정을 받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연 철강석 스프레드는 앞서 본 것처럼 조금 좀 부진해요. 반등하던 열연 철강석 스프레드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의 열연 가격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료 중요한 것은 철강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강석 가격도 최근에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유연탄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철근 시장도 잠깐 보면요. 철근은 철스크랩 가격이 지금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반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철근 쪽은 전기로로 만드니까
그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건설 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건설 쪽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건자재가 철근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는 조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PMI를 보겠습니다. PMI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들에게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50 이상이면 호황이고 50 이하는 이제 불황입니다. 현재 추이는 2023년 들어와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중국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4월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경기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PMI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4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청강수 스프레드의 2015년부터 올 초까지의 스프레드고요. 여기다가 이제 포스코 주가를 비교해 보면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항상 볼 때는 이런 철강 업종은 PBR 밴드의 저점이 언제인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점은 사실은 2022년 3분기 지나면서 지나고 있고요. 지금의 이 주가는 이제 올 초까지 주가이긴 합니다만은 주가 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로 보면 사실은 지금은 그 뭐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업황을 보면 일정 부분 꾸준히 철강 업종은 개선되고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의 주가가 워낙 급등하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좀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요약해 볼게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경기 부양하고 있고 철강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부진하다 4월 달에 그죠? 이런 철강수 스프레드도 부진하고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PMI도 4월 달은 50 이하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를 전망해 보면 중국이 계속 이 환경 오염 이슈로 있기 때문에 그 철강 제품의 감산은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은 타이트한데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요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하반기부터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만 보면 이제 철강 업종의 밸류에다가 2차전지 소재의 밸류까지 합쳐지면서 일정 부분 굉장히 오버슈팅한 그런 주가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PBR 밴드상으로 보면 다소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포스코 이외에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의 계련대리점, 냉연대리점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